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이석현 교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 디자인과 도시 환경 설계, 그리고 주민 참여 디자인과 같은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역할은 후학들을 지도하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디자인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어제 오늘 나온 이슈가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고, 최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IT 기술 그리고 스마트 기술의 성장과 함께 이러한 도시의 문제들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복되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마트 기술을 응용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전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강의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도시 혁신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최대의 난관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돌아보다시피 우리 인류는 역사 이래로 없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고층 빌딩, 그리고 초고속 열차,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광활한 교통망, 그리고 무선 인터넷망 등의 지금은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류가 행복해졌을까요? 이 행복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생활 환경은 더욱 바빠지고, 그리고 범죄와 그리고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저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Sustainable Design, Sustainable Environment라는 그러한 용어도 바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보다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통해서 영속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비해서 우리 도시는 세계화되고, 그리고 과밀화되고, 그리고 고도화되면서 성장에 따르는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요, 사람이 자라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사춘기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사춘기라는 과정은 육체는 성장을 하는데 정신적인 성장이 그걸 쫓아나가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후유증을 겪죠. 반항을 하거나. 이것은 사람이나 도시나 모든 하나의 유기체들이 겪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성장과 확산을 통해서 많은 풍요로움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도시 문제의 확산을 가져온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혼잡해진 도시, 그리고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의 문제들, 미세먼지, 환경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가 성장하고 확산되면서부터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극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우리 인류가 지향하고자 하는 보다 공평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위해서 나가야 될지가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 시내의 풍경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서울시에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는 하나의 도시 풍경의 예입니다. 우리 도시 속의 삶은 아주 단조롭죠, 그죠? 아파트 아니면 주거단지, 그 속에 생기는 많은 문제, 사고, 최근에는 킥보드와 같은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고 이런 환경 속에 사람들이 과밀하게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왼편에 있는 사진처럼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분하지만 미세먼지가 처음에는 봄날만 우리 생활 환경을 지배를 하다가 이제는 사시사철 우리 환경을 지배하는 가장 환경을 파괴하는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주부들이나 많은 분들은 평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문제. 우리나라만큼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도 세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산업 생산과 소비에 따라서 쓰레기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금 국내 모든 도시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는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에 저런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가면 해양 수산 도구를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 산에 가면 쓰레기, 바다에 가도 쓰레기, 우리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국 소각을 하게 되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또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위에 있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풍경이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에 따른 지금 한 신문 기사에 올려온 북극곰이 뼈가 앙상한 것으로 변한 사진을 제가 올려뒀습니다. 저 모습이 지금은 북극곰에게 해당되지만 저게 과연 북극곰의 문제로 끝날까요? 20년 후에는 저 문제들이 우리 인류를 덮치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도시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과밀하고 좁고 불편하고 갈등과 그리고 경관의 부조화 그리고 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많은 문제들, 범죄, 교통사고, 그리고 사기,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이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러한 도시의 쾌적하지 못한 환경으로부터 배척된 도시 환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측 위에 있는 사진처럼 편하게 걷고 싶어도 유모차를 타고 있는 한 어머니가 보행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불편한 환경, 이미 우리는 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도시가 여러분 만족하시는가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로움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의 도시 속에서 삶은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해서 우리 도시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지만 우리는 사람 사는 공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증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북극곰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우리 통계를 잘 살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자살률, 청소년 범죄, 그리고 고령화, 이 사회의 많은 지수들이 우리나라가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매우 열악한 통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사회 문제들이 우리 도시를 장악하고 이미 그 후유증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만족도 가장 최하위에 속합니다.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바쁘시고 힘드시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 시간은 최장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또 OECD 중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것은 출산율입니다. 또 높아지고 있는 건 고령화죠.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 환경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우리 도시의 많은 부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음 통계는 OECD에서 행복한 삶의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 2017년도의 통계 내용인데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2013년, 2012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안전, 공동체, 이 지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선진국들이 그게 높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캐나다 같은 나라들,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국가들이 있죠. 우리보다 느리게 갈 수 있지만 그러한 많은 요소들은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20위권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는 많은 병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지금 2015년 통계를 보시면 아직까지 이 형태를 산의 모양을 이루고 있죠. 2035년을 이루게 되면 저희가 완전히 역삼각 형태로 가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사회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범죄와 그리고 환경 문제, 노동 생산성 같은 문제들은 더욱 열악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집중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측된 게 아니고, 예측한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이미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도시 성장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아니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도시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도시적 차원의 접근이 있어 왔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전원도시, 압축도시, 컴팩트 시티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슈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바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 그리고 유어 어바니즘, 그리고 전원도시의 발전된 형태인 얼반 빌리지라는 개념도 나오고,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도 바로 그러한 개념 속에서 나옵니다. 도시의 기술적인 발전, 디자인적인 발전, 공동체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이 발전되어서 우리 강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 생태도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시티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 중심의 창조도시, 녹색 성장도시,
Sustainable City, UCity, 그리고 평생 학습 도시와 같은 개념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각 단위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도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다양한 실험과 혁신, 물론 그 속에서 실패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 해결의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솔루션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싼 다양한 기술 개발의 혁신을 접목해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 재생과 그리고 사회 혁신으로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기존의 도시의 성장이 물질적인 발전에 기반을 둔 개발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질적인 삶, 가치를 공유를 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법적인 대안,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IT와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 생활 안전 문제, 쾌적성 문제, 주거 문제와 같은 다양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 속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공공 주거 환경은 우리의 기술과 이제 더 이상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기술의 도시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가운데 있는 IT, 빅데이터, 그리고 IoT, AI, 플랫폼이라는 5개의 단어를 제가 적어뒀습니다. 요즘 잘 아시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주변에 들은 이야기죠. 첨단 인터넷 기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모든 움직임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른 지도, 그리고 핸드폰을 접속하는 시간, 그리고 버스에서 여러분들이 태그를 하는 그 시간, 그리고 TV를 트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로 정리되어 가지고 하나의 인간이 지향하고자 하는 중요한 삶의 행동 지표로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가 정리되면 엄청난 기술이겠죠. 이러한 것을 총화시켜서 우리 인류 삶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지기술, 그 다음에 AI 같은 AI. 지금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AI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킥보드 타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이용하시죠,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그 시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예측해서 도착 시간을 알려줍니다. 보행 시간까지 해서, 최단 거리까지 해서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각을 하고 있는 도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5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정보와 에너지 기술, 그리고 방범 안전 기술, 그리고 교통 조정 기술까지 접목이 되고, 이것이 정보통신, 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농업 쪽에 있는 스마트팜 같이 우리 도시의 경제, 산업, 주거, 생활
안전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이 스마트 기술들이 이미 접목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될 많은 녹색 기술과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연들은 이 기본적인 다이어그램에 뿌리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그 솔루션과 사례와 그리고 관점과 그리고 그것을 걸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좀 전에 말씀드린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여기에 보여드린 스마트 기술들이 접목되면서부터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 문제, 주거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시설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위험할 수 있고 불편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차별을 느낄 수 있지만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단계적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아주 이슈가 되어 있죠. 자율주행차 5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과연 그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운전을 할 때 스마트 컨트롤 기술을 넘어서서 손을 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집 외부에서 집 안의 온도와 자녀들의 움직임과 애완동물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 기능. 그리고 안전 플랫폼을 통해서 감시 카메라와 그리고 신호등과 조명과 여러 가지 안전 기술들이 하나의 감시센터에서 모든 도시를 컨트롤하고 있는 도시 안전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초광대역 무선 인터넷망과 빅데이터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이미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스마트 기술들은 더욱 발전되고 더욱 혁신되어서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기술과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친환경 도시 미래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인재가 되실 수도 있고 그 기술의 하나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누리시기보다는 좀 더 깊이 이해하시고 그 도시의 시대를 맞이하시고 그 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